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따로 움직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하락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밀린 날이었죠. 미국의 S&P 500 지수가 51선 깨고 내려가면서 더 밀렸고, 테슬라 주가가 300불까지, 300달러까지 갔던 게 지금 225달러까지 빠졌잖아요. 그래서 일부 종목이 올라가긴 하지만 빅테크 종목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어떤 우려감.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선전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국 재료 겹치고 미국 시장도 지금 신통치 않다. 이런 걱정이 좀 있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 밀린 이유도 보면 FMC 의사록 내용상 인플레이션 목표가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목표와 지금 현재 상황이 필요하면 추가로 긴축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사실 파월 의장이 지난번에 회견한 거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투자자들은 최근에 7월 금리 인상을 끝으로 이제는 더 이상 금리 인상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어쩌면 또 할지도 모르겠네라는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바뀐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11월 기준으로 보면 6대4 정도 비율 됩니다. 그러니까 11월 정도에 동결할 것이다 6, 인상할 것이다 4, 이 정도 비율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안 그래도 중국 시장이라든가 환율, 금리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이 있는데 연준이 금리를 또 올릴지도 몰라. 미국 경제가 너무 괜찮아 이런 분위기가 자꾸 만들어지다 보니까 금리 쪽으로 자꾸 시선이 집중하게 됐죠. 그래서 금리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담으로 지수는 멀쩡할지 몰라도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그런 양상이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표도 좀 부담이 됐죠. 엔달러 환율이 지금 145엔을 강한 저항으로 봤는데 그걸 넘겨서 146엔까지 올라갔고 아직까지 일본 측에서 구체적인 어떤 개입은 없는 걸로 보여지고 국채 효과는 꺾이긴 했습니다. 이게 이제 85달러 넘어가서 이제 연중 최고치 넘어가기도 했었는데 일단 중국의 경기 우려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유가가 더 올라가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유가 꺾여졌다라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은 둔화되겠구나. 미국 기준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긍정적일 수는 있는데 당장 이제 이런 것보다는 중국 경기가 나쁘구나 이쪽에 더 집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4.28%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4.2%를 일단 저항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간 데다가 우리 시장 넘어갈 때는 4.3%까지 돌파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수 대비 하락 종목 수를 되게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이유로 작동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시장 낙폭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던 게 일부에서는 향후 4.75%, 빌그로스는 4.5% 이렇게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국리 10년물 금리가 3.9%까지 빠질 거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것보다 내려갈 자리가 더 많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들이 좀 일부 나와서 금리가 거의 갈 때까지 간 것 같다. 이런 주장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이런저런 어떤 조치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51조 유동성 투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틀 연속해서 계속해서 이제 돈을 이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천억 위안 또 다음 날은 1630억 위안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돈을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뭔가 좀 개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공개가 됐고 또 이제 환율 방어 나섰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국이 환율 방어하는 방식이 국영은행 동원해가지고 특정한 시간대 약속을 해서 일시에 동시로 달러를 팔고 위안을 사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한다. 근데 이게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부 펀드들에게 중국 주식 매도를 좀 자제해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중국이 뭔가 좀 금융시장을 수습하나 보다.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수 하락을 좀 제한하는 그런 요인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급에서 오늘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밀렸잖아요. 이게 이제 급락을 하고 여기서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또 이게 이제 이거 자체로는 좀 부정적인 이슈였겠지만 이 자금이 또 2차 전지로 투자들이 초전도체 나와서 2차 전지 가고 2차 전지 가면 또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중국 소비주로 가고 이렇게 정신없이 움직이는데 여기서 빠져나온 자금의 일부가 2차 전지를 끌어올리고 또 거기에 외국 기관의 수급이 붙으면서 2차 전지주가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좀 올라갔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 자체는 또 플러스가 나는 그런 상황을 또 만들어낸 게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선전을 했던 그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은 거의 관망했고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했는데 기관이 지금 11일 연속 순매도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 들어서 첫날 빼놓고는 계속 매도예요. 그래서 금융투자는 원래 이제 매도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매수로 좀 바뀔 사이클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기관이 계속 매도하고 개인만 매수하는 그런 구도가 됐죠. 종목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포스코홀딩스 금양,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제 조선주들 이런 것들을 좀 매수를 했고 반면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팔았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 사고, 그다음에 이제 호텔신라 매수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오늘 그 AI 관련된 HBM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뭐 이런 쪽의 종목을 담은 게 좀 특징이었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에게 업종별 특징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업종을 좀 신경 써서 담았다 이렇게 분류할 만한 사항은 아니었고, 기관은 좀 색깔이 있죠. 그러니까 2차 전지 담고, 다음에 그 반도체 계열의 종목군들, 요 상단 말고 이 아랫단에 있는 쪽에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플러스 이제 반도체, 그것도 반도체 내에서도 이제 조금 HBM, AI 뭐 이런 쪽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을 조금 더 신경을 쓴 것 같이 보였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서 보면 그 외환시장을 중국에서 개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위안화가 여기서 이제 7.3 위안 전후에서 달러당 7.3 위안 전후에서 피크가 나올 거냐. 그러니까 일단 일본은 아직 개입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달러를 조금 바꿔줄 수 있는 힘이 되는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늘 안 빠졌거든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환율 자체가. 오늘 환율이 내려가 줘야 외국인들이 움직일 공간이 생기거든요. 선물이 바뀌니까. 그래서 외환시장에 대한 어떤 변화. 그 다음에 테슬라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둘 다를 같이 봐야 되는 게, 테슬라가 빠지면서 엔비디아를 끌어내릴 거냐, 엔비디아가 버티면서 테슬라를 끌어올릴 거냐.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엇박자만 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증시에서의 어떤 이 두 종목의 구도가 어떻게 될지, 특히 최근에 초단기 옵션이 굉장히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오늘 그 내용 다루려다가 말았는데, 그 24시간 이내에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옵션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고, 그것 때문에 최근에 종목들 지수 약세가 좀 유발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대형주들이 이걸 또 트라마가 줘야 되니까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6일 연속 하락은 없었거든요. 지금 5일 연속 빠졌죠. 그래서 6일째에서는 이제 올해 통계대로 좀 반등이 나올 거냐, 이제 금요일 증시에서 플러스가 날지. 그 다음에 오늘 뭐 특징주로는 2차 전지, HBM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가는데, 이 중에서도 좀 다 올라간 게 아니라 골라서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아직까지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 투자들이 올라가네 그러면 다른 종목까지 확산해서 매수를 붙여줘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붙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워하는 게 눈에 보인다. 근데 이게 이제 상승 종목 수가 금요일에 늘어나고 6일 연속 하락 없이 플러스가 날 거냐, 요 구도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건, 제가 제목을 타이틀은 잘못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 제 블로그에다가 일기장 같이 계속 데일리로 브리핑을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시면 이렇게 이제 2월 같은 경우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에 그날의 이슈를 제가 코멘트를 해서 이렇게 달아놓거든요. 달아놓으니까 이게 이제 보시면 올해 2월에 그 PC 앞두고 쫄아있는 시장 막 이런 거 있고, 국채금리 CPI 갑자기 달러가 튀어 올라간다, 국채금리 튀어 올라간다. 이게 올해 2월에 있었던 뉴스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2월 뉴스에 보면 미국의 소비가 호조가 돼서 긴축이 부담이 되고 환율이 변동성이 커졌죠. 이거 올해 2월 뉴스예요. 3월에는 이때 당시 실리콘밸리에서 또 문제가 돼서 미국 은행들, 다음에 테슬라가 또 부담이 된다. 이게 올해 3월 버전입니다. 그리고 또 3월과 4월 뉴스에도 보면 크레딧 스위스 미국 은행들 문제 막 나오고, 경기 침체 막 이런 뉴스들, 환율 또 올라간다 막 이런 부담들이 있었고, 또 이제 뭐 정부 부채 문제, 경기 침체, 은행 사태, 이게 또 5월에도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5월에도 뭐 부채 한도 얘기 있었고, 또 그때도 경기 침체 있었고, 이게 무한 반복돼요. 맨날 반복되면서 금리 올라간다, 환율 올라간다 걱정하는데, 지금 와서 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실리콘밸리 생각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이 무한 반복되는데, 지금은 8월 수급이 빈 상태에서 좀 타격을 좀 많이 주고 금리하고 환율이 덩달아 올라가면서 좀 투자들에게 더 거슬리게 한 것 같다.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이런 뉴스를 올해 계속 받아오면서 지내왔거든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보기보다는 이제 업종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종목군 업종별 수급에 집중하는 게 시장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급이 좋은 종목들이 오늘 막 급반등하면서 올라가는 사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중 체크해보는 그런 좀 여유로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또 유튜브 이제 방송에서 계속 내용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시황매TV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특히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됩니다.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셔야 이제 유튜브에 많이 알고리즘 노출된다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